네, IT의 사나이 금요일의 남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 어색하지는 않으시죠? 아유,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별명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금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목요일에 나오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네. 괜찮아요. 목요일 남자도 좋습니다. 네. 자, IT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인텔 때문에 아주 뭐 어제 장 마감 후반하고 오늘 개장 전까지 보도는 저희가 이제 속보성으로 알려드렸는데 인텔이 자체 생산을 2023년도까지는 하겠다? 이래놓고 또 위탁 생산도 늘린다? 뭔가 모순된 표현 같은데 어떤 진위를 가지고 있는지 IT 흐름을 좀 먼저 짚어주시고. 일단 뭐 인텔이 그동안 틱톡 전략으로 그 외계인 고문에서 계속 이제 첨단 기술을 앞서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틱톡 전략은 뭐예요? 틱톡이라는 게 이제 아키텍처를 한번 바꾸고 이제 그 설계를 한번 바꾸고 해서 계속 초계차 전략으로 후발 업체들을 못 따라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었는데 일종의 무어의 법칙에 과거에 있던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한번 설계 한번 바꾸고 매년 이렇게 반도체가 개선되니까 후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었는데 그런 게 이제 설계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데 공정 부분이 이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10나노에서 딱 이제 한 6년 동안 장벽에 막혀버리면서 그렇죠. 네, 이제 자체 팹으로는 이제 이게 한계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 외부 파운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TSMC나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워낙 미세공정 쪽으로 앞서가 버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칩 생산해줘라고 가져가면 지금 파운드리가 다 찼단 말이에요. 풀캡하로 돌아가고. 그렇죠. 풀캡하고 심지어 뭐 200mm 팹까지 8인치 팹까지 다 찼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없어갖고 차량 생산이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우리 가서 생산해줘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어 입장에서 맞습니다. 가가지고 뭐 내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지 돈 주겠다는데. 그렇죠. 근데 못 해줘 그러니까. 뭐 캐파가 없잖아요. 팹이 없고 거기다가 또 기존 어떤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기존 서플라이 체인들을 만지면서 주무르면서 좀 이제 이렇게 못 들어오게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호한 그렇게 굉장히 지금 인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는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자체 팹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 건데 안 되거든요. 그렇죠. 7나노 자꾸 뻐그러진다. 시장 용어들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 그런데 자꾸 수율이 안 나오니까. 6년 동안 안 된 게 갑자기 될 리는 없잖아요. CEO 바뀌었다고 될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파운드리를 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이거를 유리한 판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노이즈를 뿌리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오스틴 팹이라든지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인텔의 칩이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 생산, 자체 생산 뭐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두 개 다. 어쨌든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자,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영수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 자, 또 바로 기업으로 가나요? 네. 좋습니다. 저 오늘 PSK라는 회사 가져왔습니다. PSK. 네, PSK. 많이 회자되는.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3만 원대에서 초반대에서 한번 가져왔었는데요. 그래요? 네네. 국내 PR 스트립 1위 업체입니다.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스트립이 어떤 의미죠? 이제 PR이라는 거는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임시 막질입니다. 이제 노광 사진 현상을 찰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은 빛이 닿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빛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감광액이라 그러는데 관광제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감광제를 임시 막질로 쓰고 나중에 벗겨내야 되거든요. 벗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에처라고 하지 않고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스트립이라고. 에처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약간 스트리퍼.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네요. 똑같은 얘기. 머리에 한계가 있군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씻어내는 건데 이제 기존의 뭐 산화막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같은 거는 이제 기본 막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거는 식각, 에처라 그러고요. 이제 이런 하드 마스크라든지 PR 같은 임시 막질을 벗겨내는 거를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약간 세정에 더 가까운. 세정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세정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 세정 쪽 드라이 에처. 네네. 에처? 에처하고 세정이 약간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자, 그러면 PSK의 이 PR 스트립 장비 시장 점유율, 경쟁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 기술력 차이가 좀 커요?
기술력 차이 큽니다. 지금 오. 세계 시장을 만약에 3천억 정도 규모로 추정되거든요. 3천억 네, 원? 3천억 정도 되는 3천억 원. 별로 안 크네요. 별로 안 큽니다. 오, 네. 3천억 원 정도인데 네. 그중에서 한 50%, 한 40% 후반 정도를 반은 먹고 들어간다. 네네, 반은 이제 PSK가 먹고 램 리서치, 이제 중국의 메슨텍 그리고 일본 히타치 같은 업체들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기술적인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PR이라는 게 네. 지금 그 낸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많이 쌓잖아요. 지금은 이제 128층인데 이제 176층까지 쌓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PR이 계속 무너져요. 공정 중에. 그 PR이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게 하려고 밑에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합니다. 네. 이제 무너진다는 건 약간 옆으로 세거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체가. 예. 옆으로 흘러버리니까 모래가 이렇게 싹 옆으로 흘러버리듯이. 네. 그러니까 밑에 단단한 막질 그 카본 소재의 아모퍼스 카본 레이어라는 이제 임시 막질을 이렇게 이제 해서 위에 PR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PR 장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라는 신규 장비를 이제 얘들이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기존 PR 스트립 장비들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도 다 적용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EUV 쪽에서도 지금 EUV라는 게 그 기존의 그 파장이 193 나노미터인데 이게 EUV로 가면 14.5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파장이 짧다 보니까 PR을 이거를 뎁스 오브 포커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초점 심도라 그래야 되나? 예. 네. 너무 학구적으로 들어가면 네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PR을 얇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 EUV라는 그 노광 자체가 PR을 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식각 때문에 씻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씻겨 나가게 하려면 또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드 마스크 코팅하면 또 안 씻겨 나갑니다. PR 스트립은 잘 안 벗겨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가 이제는 EUV 쪽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왔는데 저 중에 베벨 에처, 네네. 네, 베벨 에칭, 네네. 베벨 에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고드름 생기기 전에 첨화에서 보면 네. 고드름 생기기 전에 밑에 고드름 생기기 전에 약간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 반도체도 똑같아요. 증착을 하다 보면 네. 웨이퍼 이렇게 끄트머리에 밑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증착이 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그랗게 말려 들어간 부분을 싹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드라이 식각을 해버리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베벨 에치라는 거예요. 그게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한 2천억 규모 되는데 네. 100%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엄청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국산에서 이 회사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꽤 저기 매출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 쪽 고객사하고 국내 쪽 고객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EUV 쪽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파운드리 쪽. 그래서 저기 그 인텔 오스틴 팹 이야기하면서 네. 오스틴 팹 투자 수혜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PSK를. 네, 베벨 에치 때문에. 네. 그리고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학구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PR 소재가 좀 바뀝니다. EUV 쪽 되면. PR 소재도 네네. 다양하죠, 종류가. 네네. 기존에는 유기물하고 무기물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얇게 해야 되니까 잘 씻겨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제 막질이 필요한데 네. 그 밑에 하드 마스크 막질 자체도 단단해져야 돼요. 그럼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이걸 안 되니까 새로운 PR은 어떤 쪽이냐면 금속 산화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속 산화물이 굉장히 딱딱하고 성능은 좋은데 안 벗겨져요. 10배가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로 벗겨내게 되면 이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때를 기존 밀때 네. 셋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비유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자, 몸을 세신할 때 네네. 이게 이 사포질이 네네. 좀 거칠은 거 하고 네네. 맞아요. 연한 거 하고 피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 너무 비유 좋아요. 오늘. 아니요. 네. 저도 오늘 좀 나름 고민해서 고드름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장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고 B2B는 있습니다. 어렵고. 네. 자, 이 베벨 에치는 램 네. 리서치 아까 독점하고 있다는데 네네. 추후에 이제 PSK 우리 회사가 네네. 이 해당 분야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셔닝, 네네. 성장성은 좀 보입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이런 파티클 이슈들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베벨 엣지를 그게 꼭 써야 되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어떤 선택 사항이었어요. 네. 그 마스팅 4스텝마다 하나씩 이제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수율이 워낙 또 중요해지고 이게 또 5나노 10나노대 파티클하고 네. 5나노대 파티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 크기가 차원이 다르겠죠. 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필수 장비로 많이 이제 채택이 될 것 같고 이 베벨 엣지 장비 시장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램리서치 입장에서는 시각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시각 장비 몇 대 팔면 이 정도 규모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비주력 사업이에요. 램리서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덜 열심히 하고 좀 고객사한테 좀 튕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오케이, PSK가. PSK가. 네. EUV 이 극자외선이라고 네. 하는 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하도 이 EUV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테지만 네네. 그래도 또 모르실 수는 있지만 네네. 자, EUV하고 이 PSK하고는 네네. 어떤 상관성을 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그 엑시머 레이저에서 그 EUV로 노광이 바뀌었잖아요. 네. 노광이 바뀌면 거기 따라서 소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PR 소재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하드 코딩하는 소재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착하는 소재들도 조금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장비들도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 네. 노광 장비가 진화한 수준만큼 다른 장비들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들, 머티리얼도 못 따라오고 있고 펠리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저번에 디바이스 ENG 이야기했던 그렇죠. 것들도 결국 그게 닦아야 되는 네. 덮어쓰기 전까지는 맞아요.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건. 그게 공정이 딱 뭔가 딱 표준이 잡히고 모든 게 완벽해진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세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이제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PST는 그래도 좀 내용이 지난주에는 삼진 네네, 삼진. 히트 네. 한번 쳤어요. 하늘나라로. 네. 주가는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좀 네네, 탄성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고 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네네. IoT나 이런 그렇죠. 거는. 네. 근데 이제 PSK 장비로 들어가면 네. 어려워서 그런데 자,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네네. 그러면 이 PSK 향후 주가 위치 정도 한번 네네. 평가해 주시고 전망 가지고 네네. 일단 그 작년 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대충 한 34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340억? 네. 그러면 이제 아직 6천억 시총이 안 되니까 시총이 싸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네. 그런데 올해 그 베벨 엣지 쪽하고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쪽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가 네.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 3배 비싸거든요. 또 중요한 제가 포인트 하나를 까먹을 뻔했는데요. 뭐죠? 지금 마이크론에서 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이 기존에 어떤 그 플랫폼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기존에 두 개씩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5개씩 웨이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바꿔달라라고 했는데 네. 그게 그러면 기존 유하 스트립 장비보다 또 2배가 더 비쌉니다. 1.5배. 그러면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한 5배가 비싼 장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네네. 요건 단독 단독 단독까지는 아니고 알면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네, 요즘 네. 유행이 단독이에요, 단독. 네, 아유 계속 그 남발하면 신뢰도성이 떨어지기 알겠어요. 때문에 단독을 거꾸로 하면 독단이 되니까. 잘 모르는 아직 뭐 업계에서는 이제 따끈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네네. 그런 쪽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장비가 5배가 비싸진다는 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수익성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네네. 결산이나 이제 분기 공시들을 해야지 그렇죠. 뒤늦게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실적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작년에 340억 이익 났잖아요. 네. 올해 한 640억까지 봅니다. 640억이면은 한 거의 30%. 아니죠. 한 6, 70%. 그러네. 그죠. 네. 340억에서 640억이면. 두 배네. 두 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멀티플을 땡긴다 그러면 시총이 싼 거예요. 땡. 근데 실적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빨리 이제 손절해야 되고요. 요즘 다 아시잖아요. 싼 게 없어요. 조목들.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미래의 거를 많이 당겨온 부분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다 편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비업체들이. 몇 개의 기업들 네네 맞습니다. 네. 제외하고는. 한미반도체도 그때 쌀 때 가져왔더니 이제 벌써 1조가 넘었더라고요. 시총이. 또 있잖아요. MC넥스. 네, 그렇죠. MC넥스도 4천억에 나와가지고. MC넥스가 딱 1년 된 것 같은데. 그쵸. 4천억대 우리 대표이사 민동 대표 네네. 출연하셨을 때 근데 지금 1조 원이
그때 사실 뭐 여의도에서는 일조 그럴 때 약간 반농담으로 웃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여의도 쪽 사람들은 미쳤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4천억인데.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색깔 자체가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이제 MC 넥스 얘기지만. 그렇죠. 자, PSK는 하여튼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네네. 같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꼭 따라가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PSK하고 이제 항상 단짝처럼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인가요? 테스입니다. 테스. 네, 테스도 뭐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드 마스크 막질이 단단한 걸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아모포스 카본 레이어인데 여기에 이제 텅스텐이라든지 이제 붕소 같은 게 들어가서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그 단단한 장비를 만드는 것도 이제 테스거든요. 그러면 그 단단한 막질을 만드는 장비는 테스, 그거를 벗겨내는 건 PSK. 이제 항상 두 회사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네요. 악어새네. 예. 네네. 자, 하여튼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이따 또 저랑 같이 유튜브 네네. 촬영하시잖아요. 네네. 39분 증권방송에서 이영수 대표랑 같이 오늘 또 IT 이야기 해볼 테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